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오늘의 융단폭격 대상은 문재인 청와대입니다. 자, 어제 제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은경 전 장관을 구속시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김은경이 입을 열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많은 인사들, 그리고 이미 청와대를 떠난 또 다른 인사들도 함께 소환돼서 조사받고 어쩌면 이들도 구속될지 모릅니다.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김은경이 입을 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경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지만 중간에 문재인 청와대로부터 밉상으로 찍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은경 장관을 쳐내라, 김은경 장관의 비리를 확보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전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김태우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본인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금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가해자는 김은경 전 장관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의 말을 들으면 김은경도 블랙리스트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쳐내기 위해서 김은경의 비리를 조사하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김은경 장관이 환경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흑산도 공항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은경 장관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찍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아낸 것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인데 김태우 수사관은 이 블랙리스트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다른 문서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문서를 함께 줘서 보다 보니까 그게 바로 지금 처음으로 공개됐던 그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김태우 수사관이 밝힌 그것 말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다른 문건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건들이 김은경 전 장관의 컴퓨터 폴더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뒤에 주진우 검사가 팀장인 동부지검은 수사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환경부 공무원들 진술을 시작합니다. 장관이 시켜서 했다고. 자, 이 모든 정황들이 가리키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청와대입니다. 자, 어떤 일이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을까요?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경이 2017년 7월 취임합니다. 이게 이제 초대 장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취임을 하는데 환경부 산하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나 공공단체, 공공기관에는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되거나 선출된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쳐내자.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와 캠코더, 그러니까 캠퍼에 있었거나 코드가 맞는 인사를 내리꽂자. 이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아마 진행됐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서 밝혀진 가장 구체적으로 밝혀진 곳이 바로 환경부입니다. 자, 환경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작성해라. 이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사표를 내도록 하라.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비위라든지 관련 상황 같은 것들을 적어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종용하는 일종의 회유 협박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하기관에는 친정부 인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직접 개입해서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지시를 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서울동부지검이 그동안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미 서울동부지검은 설 전부터 이 김은경 장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부 공무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청와대 공무원도 조사했습니다. 자,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부 실무진의 진술과 그들이 작성한 문건 등으로 볼 때
김은경 장관이 개입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 물론 김은경 전 장관은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자, 검찰이 김은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는 이제 급무사를 탈 겁니다. 김은경 장관도 구속이 되면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나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한다면 김은경 전 장관은 상당히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블랙리스트의 대표적인 곳이 거기는 문화체육관광부였습니다. 노태광 체육국장이 있었습니다. 노태광 체육국장이 당시에 최순실 관련해서 승마협회 등등에 대한 비리조사 보고서를 썼는데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썼는데 이걸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좌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좌천된 박태광을 그 뒤에 승진시켜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당시에 환경부에서 이 일을 담당했던 인사 담당자들을 좌천시켰습니다. 차관을 경질시켰습니다. 거의 비슷한 일들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책임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형벌을 가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김태우 사관의 증언입니다. 청와대는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장관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청와대 특감 반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 위원들 위주로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반대 위원들 명단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인데 위법이다. 그러면서 이는 특감반장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닐 것이다. 자, 그렇다면 김태우에게 환경부 장관의 비위를 갖다가 감찰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면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박형철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자, 그 라인입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그렇지만 과거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수사를 보면 그 위선까지 다 감옥에 갔습니다.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똑같은 잣대를 댈 수 있을지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만 김태우 사관의 말이 맞다면 흑산도 공항 건설을 심히 어기라는 국립공원위원 명단과 반대하는 위원 명단을 알아보라. 그리고 김 장관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감찰 반장이 지시했다면 이거는 비서관은 당연히 알 테고 수석도 이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감찰 반장이 왜 굳이 찍어서 환경부 장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충성 경쟁을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시켰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임종석이냐? 조국이냐? 박형철이냐? 이걸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민정 라인도 있지만 환경부와 관련돼서 인사를 담당하는 조현옥 인사수석도 있습니다. 자, 이미 지금 이 검찰 수사에서는 조현옥 라인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를 수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서관까지 처벌할 수도 있고 그 위에 인사수석까지 처벌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등장합니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했다고 합니다. 안 전 차관은 이 일이 있은 뒤 경질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운영지원과장도 같은 시기에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결국 환경공단 감사 자리에는 문재인 후보 환경특보를 지낸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과정이나 거의 흡사한데 그때는 가혹하게 벌을 주고 이번에는 봐준다?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등장했다면 조현옥 인사수석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는 이제 아수라장입니다.
쑥대밭이 될지도 모릅니다. 조현옥 인사수석 라인의 신미숙 비서관, 균형인사 비서관과 그 밑에 직원들이 있을 테고요. 또 조국 민정수석 라인에 있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그 밑에 있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김태호는 조국 라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신미숙 인사비서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검찰은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환경부의 조율을 통해서 이런 모든 찍어내고 내리꼽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김은경을 조사하게 되면 검찰은 신미숙 비서관을 넘어서 조현옥 수석을 부를 겁니다. 자, 그런 정도도 안 한다면, 소환 안 한다면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도 박형철 비서관이나 조국 수석을 소환하지 않는다면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은 임종석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을 부르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동부지검이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수석을 소환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이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추측 기사들이. 그런데 감감무소속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주진우 검사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차근차근 합리적이게 해오고 있습니다. 조국도 부르고 임종석도 부르고 조영욱도 불러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러면 박근혜 정권의 체크리스트는 왜 블랙리스트로 변했습니까? 이런 문건들에는 어느 정권이나 블랙리스트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법원이, 검찰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청와대의 압력입니다. 지금 이례적인 게 뭐냐면 지금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회와 비교해서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 자, 청와대가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런 식의 언급을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법원을 향해서 영장 청구를 기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청와대가 자기들이 임명한 장관의 비위와 관련해서 검찰이 영장을 치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대변인, 그것도 공식적인 대변인 명의로 수사 방해하는 겁니까? 게다가 민주당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여당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을 망각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막는다면, 청와대가 또 검찰에 압력한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도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바뀝니다. 마지막에 지금 검찰은 나름대로 편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그 다음 차기 검찰총장은 아마 5월쯤 내정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월, 4월 정도가 검찰 수사하기는 참 좋은 적기입니다. 압력 상대적으로 덜 받고 이때 동부지검이 해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쯤 되면 청와대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물증이 나왔는데 이름이 나오고 심의숙이 나오고 다 나왔는데 왜 안 합니까? 장관을, 전직 장관을 구속영장을 쳤는데 왜 그러면 장관에게, 아니 김은경 전 장관이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이 사람들 이름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한겨레 신문에 누구시, 자, 질문 내용, 답변 내용까지 다 이메일로 보내줬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내리꽂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고 다시 무효야. 자, 이 사람은 서류 탈락하고 서류 합격한 사람은 전부 다 무효야. 날려버리고 새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캠코더 인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채용비리입니다. 지금 무슨 뭐 KT 채용비리 뭐 등등 하는데 그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거 제대로 이번에 처리 못하면요 야당 자격도 없습니다.
이미 한국당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김태우 사관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당의 특징은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막 공격합니다. 뭐 장자연, 버닝썬, 뭐 김학의. 아니 옛날 정말 이것도 물론 뭐 진실 밝히는 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의 일들, 그리고 김학의는 황교안, 뭐 장자연은 조선일보, 가장 비판을 강하게 하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력, 특정 언론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옛날 일가를 공격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 이 문제점들은 왜 제대로 못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왜 입을 다뭅니까? 김은경 장관이 정말 입을 열면요, 본인도 알 겁니다. 흑산도 고항 반대 때문에 자기도 찍혀져 나갔다는 것을 속으로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또 회유 협박도 있겠죠. 그렇지만 구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김은경이 입을 열면 오늘 진성호의 융단 폭격 대상인 청와대가 정말 융단 폭격받을 겁니다. 산산조각, 풍비박산 날 겁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검찰이 봐주면 안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호의 융단 폭격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힘을 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아마 어떤 분들은 진성호 방송을 애청하시면서도 구독 버튼을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 더 힘이 있는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